올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였거든요. 그래서 67%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률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성균관대가 지금 학교 설명회를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설명회 내용을 갖다 작년 작년 입결과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교과 전형 2등급대가 5개 학과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 굉장히 충원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과 올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였거든요. 그래서 67%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률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 안 됩니다. 5개 학과가 합격했다는 얘기는 거의 빵꾸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이렇게 교과 전형에 빵꾸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어디면 자유전공 계열이죠. 자유전공 계열이 이제 올해는 면접형으로 넘어가지만 작년에 최초로 생겼을 땐 탐구형이었죠. 그러니까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 3등급대였습니다. 자연이나 인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한 55%, 56%가 일반고 학생이었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는 30몇 프로가 일반고였거든요. 그 얘기는 특목고 자사가 60%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도 탐구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3등급대였다라는 얘기는 어디가 많았다? 특목고 자사고가 1대2의 비율로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이 3등급대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곰곰이 보시면 어떤 사실을 갖다 아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이 이게 무전공이잖아요. 무전공이니까 국영수 내신이 좋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국영수 내신이 주요 교과 내신이 좋아야겠지만 뭐가 있었다? 아마 내신보다는 뭐를 더 많이 봤다? 이수 과목이나 그 다음에 학생부에 깊이 있는 어떤 학습 경험, 비교과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많이 됐고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도 전체적인 자유전공 계열의 합격자 평균 등급도 3등급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전공 계열은 뭐가 됐죠? 1단계 합격, 5배수 안에 합격한 학생들은 전원 다 합격을 했죠. 근데 더더욱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학교도 진리자유학부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경영, 경제와 같은 상경계열 같은 경우가 충원이 많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역시 연세대도 진리자유학부가 262명이 생기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 계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작년도 입결, 작년도 어떤 자료와 비교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이번에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충족률은 67.2%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2등급대가 5개 학과에서 합격을 했죠. 이 얘기는 거의 다 빵꾸가 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의 70% 인문 평균은 1.75였고 자연 평균은 1.62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평균이 1.75였고 자연 평균이 1.6이었다는 얘기는 1.7이나 1.6 또는 1.7, 1.8까지도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적극적으로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뭐가 있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될 겁니다. 주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A군, B군으로 나눠서 A군은 700점, B군은 100점이었는데 그 등급 간의 점수 100점 차이를 갖다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인원이 47,000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47,000명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A군 등급 간 배점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이 47,000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정량 평가가 80%고 정성 평가가 20%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PT입니다. A군이 아까 그랬죠. A군과 B군을 작년에 통틀어 있었는데 A군과 B군을 갖다 분리를 했죠. 그래서 A군이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의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등급을 갖다 산출할 수 있는 과목은 700점 넣고요. 그 다음 B군 과목은 이제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을 100점으로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작년에는 그 800점 만점이었을 때 그 1등급이 100이었고 2등급이 98이고 3등급이 95였거든요. 그걸 갖다 B군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 내신 등급의 배점을 갖다 작년과 똑같이 일치시켰는데 A군은 작년보다 확대가 됐죠. 1등급은 100이고 2등급은 96이고 3등급은 90. 그러니까 작년에 100, 98, 95에 비해서 배점에 대한 것이 커졌다는 얘기죠. 배점에 대한 것이 커진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을 갖다 더욱더 꼼꼼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교과에 대한 성적이 커졌다. 이러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그 입시 인원이 47,000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성평가 방법에서는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라고 하는데 뭘 본다? 과목 이수하고 세특을 보는데 사실 실제 영향력은 미비하다. 20%인데 이제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은 이제 삼합 7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과는 이제 삼합 7인데 삼합 6인 학과는 뭐가 되죠? 글로벌 리더, 반도체 융합공학, 글로벌 경제,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영, 에너지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자유전공 계열이 삼합 6. 대부분은 삼합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의대가 삼합사라고 올해 하겠다고 해서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도 얘기했고, 요번에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되면 과연 교과 전형이 생길까? 그거는 이제 봐야겠죠. 근데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이라고 아무튼 이번 설명회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2%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67.2%였기 때문에 각 과마다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갖다 70%라 그냥 가정을 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경영학과가 12.5대 1이니까 어떤 학과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학과는 낮을 수도 있죠. 근데 평균 67.2%라고 했으니까 그냥 평균 7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2.5대 1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면 얼마가 되죠? 한 12.5 곱하기 0.7이면 얼마가 될까요? 57에 35에 8점 얼마가 되냐면 이제 8.75대 1 정도로 줄겠죠. 근데 8.75대 1인데 충원율이 얼마예요? 충원율이 700%예요. 그럼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100%에다 충원율 700%면 800%가 되니까 800% 대 8.75대 1 보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다? 1.09대 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70% 컷이 1.48이고 최저 내신 컷이 1.66이었다. 그래서 경영 그러니까 내신이 높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설명회 때마다. 경영, 경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되게 많다. 왜? 각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각 대학이 경영, 경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도 되게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충원율이 700%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경쟁률에, 수능 최저 충족률에 충원율을 고려하면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최 2대 1이 안 됐다. 글로벌 리더학은 1.00이었다. 이것도 아마 글로벌 리더학은 지원한 학생들 전원 다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1.67대 1이지만 이 부분들은 좀 다르지. 이게 평균 수능 최저 충족률이니까 사실은 이제 평균 수능 최저 충족률 교육학이 요즘은 이제 학생들한테 좀 관심에서 덜하죠. 그러면 이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2.37이 됐다는 얘기는 실질 경쟁률이 1.67대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얘기고 대부분 지원자 자체가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2등급 때는 굉장히 높지 2등급 때는 대부분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과들을 보시면은 이게 경쟁률의 수능 최저 충족률의 충원율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한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4.32대 1이나 됐는데도 70% 컷이 1.82였다. 한문교육, 한문학과가 다 그러죠. 왜냐 한문교육, 한문학과는 인기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제가 볼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훨씬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인기 학과니까 성균관대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70% 컷이 1.82, 1.87이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최저 내신 컷은 2등급 내외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데가 인문과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최저 내신 컷이 1.94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계열 모집에서 1.94까지 됐고 철학과 같은 경우도 9.8에서 2.0이었죠.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최저 컷이 1.8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 경쟁률이 3.82 대 1이었다.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는 실질 경쟁률이 1.31 대 1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수학교육과는 빵꾸 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내신 컷이 2.6이죠.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이 평균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교육과 요즘 사범대학은 인기가 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전율이 훨씬 더 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빵꾸가 났기 때문에 2.6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 이제 부분들을 갖다 본다고 하면 자연 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인문 계열보다는 그 실질 경쟁률이 다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는데도 사범대학 같은 경우 2.6이 됐다. 그래서 이제 70% 것과 100% 것 관심 있는 학과들을 갖다 보시면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 계열 같은 데는 2.21이었고 1.50이었고요. 에너지학과는 이제 6.71대 1이 실질 경쟁이 나오고 1.66이었죠. 그래서 100% 컷을 갖다 발표한 것은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70% 컷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다 1.5, 1.6대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얼마 정도가 됐냐면 1.7등급대 정도가 이제 컷에서 됐고, 된 학생들이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원율을 고려하면 일반고는 2등급 초중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4등급 중반까지 지원 가능하다. 의예과에 휘브레인에서 일반고에서는 1.04에서 1.27등급까지 6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의대가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될까? 만약 25명으로 준다고 하면 일반고는 1.1등급 때까지 저희가 2024학년도 입시해서 1.19등급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반고 1.27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명이면 일반고는 1.1등급 때까지만 지원하고 50명이면 요번에도 1.27등급, 1.2등급 때가 저희가 3명이나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고 1.2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원래 이제 5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형 소프트 학과 같은 경우 저희가 4.45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건설환경공학은 4.3등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보시면 이제 이따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학인재는 일반고 비율이 5.8%였고요. 그 다음에 과고가 78.4%, 영재고가 5%, 그 다음에 자사고가 10.1%였죠. 근데 융합형은 어떻죠? 일반고가 55.1%에 자공고가 1.6%니까 자공고도 일반고로 친다고 보면 56.7%가 일반고죠. 근데 이제 탐구형은 어떻죠? 탐구형은 32.9%가 일반고였고, 그 다음에 자공고까지 치면 얼마가 되죠? 36.1%가 일반고죠. 그러니까 융합형의 50% 것은 그 대부분이 어디일 거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탐구형의 50% 것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반드시 그럼 50% 컷은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니까 우리가 지원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좋으면 탐구형의 50% 컷까지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과 탐구형을 보면 이제 그 융합형의 과고 비율은 4.7%, 탐구형은 7.7%였고요. 영재고는 1.2%, 2.5%였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융합형이 18.7%, 탐구형이 28.7%, 외고가 융합형이 13.4%, 탐구형이 15.9%, 국제고는 이제 융합형이 5%, 탐구형이 8.3%였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융합형과 탐구형을 보면 학생부에서 100% 서류인데, 그죠? 1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균인재나 과학인재는 면접형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1단계가 100%고 2단계가 30% 면접, 70%가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을 이렇게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1단계, 2단계에 맞춰서 이제 입사관들이 평가를 한다는 평가 과정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 결과를 갖다 그 A 플러스, 7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영역을 보면은 점검 후 학업성 추도 및 학업 우수성, 일반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 및 성취 수준, 학년 학기별 성적 안정성,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 및 학업 의지, 학년 학기별 학업 관련 활동 내용, 학업 활동의 적극적 참여 및 자세를 갖다 이제
학업 충실성과 학업 성실성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탐구 확정성과 탐구 주도성은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및 탐구력,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활동 내용의 발전성 및 의미성. 근데 뭐가 있죠?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이 있죠. 계속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전적인 선택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성과 공동체 의식에는 리더십 발휘 경험,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역경, 극복 의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학업 역량이 40%, 탐구 역량이 40%, 잠재 역량 이런 부분들이 20%. 그러니까 4대 4대 2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학종에서 세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에 없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성균관대 이제 건설환경공학의 4.3등급이 합격한 학생도 물리2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이 없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도 없다. 계열 적합성 평가 요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 계열에 요번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29점 몇 대 1이었죠. 114명 모집에 3,351명이 지원해서 면접 대상자를 114명의 5배수니까 570명이에요. 올해는 이제 114명이 아니라 120명 선발합니다. 그런데 인문이 불리하지 않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인문이 불리하지 않냐면 25.9 대 25.3 지원 비율만큼 1단계 5배수에서 그대로 뽑았다. 근데 면접 결시율이 43.9%였죠. 그러니까 250명이 결시를 했고 그래서 면접에 응시한 학생이 320명이었는데 최종 등록한 학생은 112명이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빠져나가서 성균관대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죠. 전원 다 합격을 했다. 그래서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은 전원 다 합격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요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자연이 최초 합격자 평균은 3.03이었고 인문은 2.76이었다. 근데 등록자 최종은 얼마였다? 평균이 3.17이고 3.30이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탐구형에서 아까 일반고 비율은 일반고하고 자군고를 합치면 아까 얼마였죠? 36%였죠. 거기에 비해서 64%가 어디냐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니까 평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4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특목고 자사고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부가 좋았으면 굉장히 뽑혔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평균이 3.17, 3.30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40%와 40%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을 더 높게 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탐구 역량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전적인 선택 교과 과목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은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였지만 탐구 역량의 어떤 배점 간격이 좀 더 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은 1단계 된 학생은 다 붙었고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특목고가 많이 됐을 거다. 합격자 평균도 그렇고 탐구형에 대한 부분은 일반고가 36%였고 특목고가 64%였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하고 이제 올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성균관대 학종 융합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융합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인문과학 계열만 50%가 3.19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융합형은 제가 아까 50%는 대부분 다 일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회과학 계열이나 대부분은 다 2등급 대 초중반 이 정도 되고 1등급 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문과학 계열은 아무래도 저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어문 계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19 등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고라든지 이런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작년도 입결을 본다 하더라도 2등급 초중반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등급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 왜? 56%였으니까요. 50% 컷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고의 2등급 초중반까지는 학생부가 그 이수 과목이 좋고 그다음 학생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인원이 줄었지만 어떻죠? 충원율 자체가 작년엔 429%였는데 인문과학 계열이 올해도 충원율이 얼마였죠? 408%였고요. 사회과학 계열도 394%인데 올해 480%가 되죠. 경영학과 204%였는데 224%였고 자연과학 계열 380%였는데 올해 충원율은 437%였죠. 전기전자공학도 342%인데 367%가 됐고 공학 계열도 370%였는데 421%나 됐죠. 그죠? 글로벌 융합도 355%인데 264% 적긴 했지만 굉장히 충원율이 높죠. 그래서
2024 인원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작년도 50% 컷을 갖다 보고 일반고는 지원하면 된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4등급 한 중반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탐구형을 보면 이제 아까 일반고가 36%라고 했고 특목고가 64%였죠. 근데 이제 충원율을 보면 역시 글로벌 이도학이 작년에 520%였는데 이번에 충원율 495%고 글로벌 경제학 190%였는데 올해 177%고요. 글로벌 경영 389%였는데 얼마가 되죠? 올해도 역시 412%였죠. 아까 교과 전형이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충원율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충원율은 다 3등급 되네. 아까도 보셨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 일반고가 36%, 특목고 자사가 64%. 그러니까 대부분 다 특목고 자사고였을 거다. 근데 글로벌 리더의 2.32는 일반고였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2024년도에.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률을 보고 작년도 등급 컷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학생부가 아주 좋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고에서도 그 성균관대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3등급이 일반고가 된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안정적인 내신은 얼마일 거다? 2등급 초중반 정도까지가 된다고 하면 탐구형을 넣어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탐구형과 융합형 뭐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근데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 2.16, 2.79였어.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사범대에 대한 인기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교육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신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70%까지 3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등급 초중반까지 중반까지는 충분히 자사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인원이 없는 건 올해는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면접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2016 인원이 없는 거죠. 근데 탐구형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열 쪽도 어떻죠? 작년에 소프트웨어학이 372%였는데 얼마가 됐죠? 충원율이 335%였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은 570%였는데 올해 얼마가 됐죠? 990%나 충원이 되게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능형 소프트웨어학도 작년에 390%가 충원이었는데 올해 430%가 충원이 됐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약대를 보시면 약대는 133%였는데 170%가 됐고 의대 같은 경우도 208%였는데 올해는 얼마가 되죠? 인원이 근데 130%가 됐죠. 그러니까 2.3배수까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이제 4배수를 뽑으니까 1단계 4배수를 뽑고 2.3배수까지는 면접 안 온 학생들이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78대 1 중에서 얼마까지 됐다? 2.3대 1까지 정도 됐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의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충원율을 갖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율이 작년보다 이제 사범대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가 146.7였는데 올해 66.7%만 적고 작년보다 이제 충원율은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데 아무래도 이제 사범대 같은 데들 다른 데들보다는 충원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사범대의 인기가 이제 점점 식고 있지 않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건설환경공학에 2.14, 여기는 이제 제가 뭐였을까? 볼 때는 어디였을까? 분명히 저거는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50%거, 70%거 2.14, 2.5였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 자사고에 몇 등급을 합격시켰다고 말씀드렸죠? 4.3등급을 합격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4, 2.5는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많다.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50% 컷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디냐면 그 학종 탐구형 같은 데에서 그 50% 컷에 대한 부분들은 자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2.35 같은 경우는 정원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탐구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고는 못 들어오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50%까지는 제가 볼 때 들어올 수 있다. 그 내신이 얼마다 2등급 초중반까지는 탐구형을 갖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등급 컷을 갖고 이제 예상을 해봤고요. 올해 이제 학교 설명회에서 그 학종 내신을 갖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나오면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예상하기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종 과학인재 전형이죠. 과학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충원율 같은 것이 작년에 210%였는데 올해는 170%였고 작년 등급컷이 얼마였죠?
4.7, 5.03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과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사고 학생들도 있지만 충분히 그 70% 컷이 바로 4등급 후반이나 5등급 초반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등급, 6등급 때의 과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된 사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높았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나 그러니까 저희가 4등급 대인 학생들이 1단계는 다 통과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면접 봐갖고 잘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4등급이나 5등급 대 심지어는 6등급 대까지도 이제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과학인재 전형을 갖다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원율을 보면 작년과 비슷하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결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하면은 작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충원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인원이 되게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입결은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 작년과 비슷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5월 말 정도가 되면 다 50% 것, 70% 것이 나오죠. 그래서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올해 특히 이제 바뀌는 이제 전형들이 이제 모집 요강이 5월에 나올 텐데 이걸 잘 살펴보시면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라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융합형, 탐구형,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가 더 유리하다? 융합형이 아까 56% 정도로 많았죠. 그러니까 탐구형은 일반고 비율이 34%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융합형 탐구형을 갖다 둘 다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 한다 하더라도 탐구형의 50% 컷을 보고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거는 36%만이 일반고고. 근데 이제 50% 컷이 2등급 초중반이야 그거면은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융합형 탐구형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초중반까지 지원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가면은 자사고 학생들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과학인재는 5등급, 6등급 대인 어떤 과학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하면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올해 자유전공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다른 대학들도 자유전공학부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올해도 114명에서 120명 늘었고, 그다음 인원도 등급 컷도 평균이 3등급 초반대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